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풀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노력을 해도 늘 막힌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그 차이를 두고 흔히 운이 좋다, 운이 없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하며 그 말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태도 하나였습니다. 1938년 대구의 좁은 골목에서 삼성상해라는 이름으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거래하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오늘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뢰를 지키는 태도, 그 보이지 않는 기준이 훗날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었고 하루 매출보다 오늘 신뢰를 잃지 않았는가를 장부에 먼저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날을 두고 운이 좋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태도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신뢰 자본이라는 개념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택한 조직과 개인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자세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쌓여 어느 날 기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이른 나이에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운이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오랜 세월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문장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원칙이 되었습니다. 1938년의 조선은 불안했고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쌀값이 오를 조짐이 보일 때 나는 미리 잡곡을 확보했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때 나는 저장 창고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이라기보다 관찰이었습니다. 훗날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환경감지 능력이라 부르지만 당시에 나는 그저 시장을 매일 걸으며 느낀 감각을 믿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정확할 수 있느냐고.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타이밍은 예언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라고.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 하늘의 빛, 바람의 냄새, 말 한마디의 변화까지도 나에게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루의 흐름을 알려주었고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가게 문을 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흐름을 읽는 힘입니다. 운이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방향에 자신을 맞추는 기술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팔고 햇살이 강하면 모자를 파는 일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기 전 이미 포기하고 햇살이 비치면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반면 운이 따르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준비합니다. 나는 거래가 끝날 때마다 장부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바람이 불었는가? 매출 숫자보다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쌓이자 시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습관은 훗날 삼성의 시스템 경영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현대 기업들이 말하는 데이터 경영도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숫자와 감각을 함께 보지 못하면 흐름은 절대 읽히지 않습니다. 어느 해 여름 폭우로 농산물 값이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손해를 보며 재고를 떠안고 있을 때 나는 이미 그 변화를 감지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재고를 사들였고 비가 그친 뒤 물량을 풀어 그해 가장 큰 수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역시 운이 좋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관찰의 결실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운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감각 그리고 태도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루의 기분, 매출의 변화, 직원의 태도까지도 모두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기회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호흡을 듣는 일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바람은 어디로 부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나를 수많은 위기에서 지켜주었습니다. 훗날 IMF나 오일 쇼크 같은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시험에 불과했습니다. 당신도 한 번쯤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소리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묵묵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어느 날 기회의 문을 엽니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은 늘 지치지만 흐름 안에서 방향을 잡은 사람은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갈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하루 흐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가장 기분이 좋았던 순간과 가장 무거웠던 순간을 적어보십시오. 그 차이 속에 당신 인생의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운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세상의 바람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 안의 바람을 읽어야 합니다. 그 두 흐름이 만나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첫 번째 원칙입니다.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라. 그 순간부터 운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가 됩니다.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복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비도 많고 손해를 보는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들 곁에 사람이 남고 기회가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그 이유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모인다는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경쟁으로만 이해합니다. 남보다 빨리 얻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남보다 먼저 얻으려는 사람은 잠시 앞서갈 수 있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혼자가 됩니다. 반대로 남에게 먼저 주는 사람은 속도가 느려 보여도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이 차이가 결국 운의 방향을 가른다고 믿습니다. 1938년 삼성상해를 세운 뒤 나는 매일 장부의 마지막 줄에 같은 질문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용을 쌓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제일이 다가오면 나는 늘 하루 먼저 움직였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당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주면 세상은 반드시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 시절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를 외상으로 내주기도 했고 돈이 없는 손님에게는 작은 포대를 덤으로 얹어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저렇게 손해를 보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계산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그 손님들은 다시 돌아왔고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복은 그렇게 사람을 타고 돌아옵니다. 오늘날 경영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수익보다 관계 자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고객 충성도, 조직 신뢰도, 브랜드 평판 같은 것들은 숫자로 정확히 재기 어렵지만 위기가 왔을 때 회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 장부 맨 마지막 줄에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오랜 거래처가 갑작스레 부도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손을 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달랐습니다. 남아있던 재고를 모두 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몇 년 뒤 그 회사는 다시 일어섰고 가장 먼저 내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오늘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어떤 이익보다 값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복은 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사업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순환이라고. 돈은 돌고 도는 것이지만 신용은 쌓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남에게 먼저 주는 마음은 당장은 비워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물결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운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이 성장한 이후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공장을 세웠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식사였습니다. 배고픈 직원에게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심시간마다 식당을 돌며 직원들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관심이 훗날 삼성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회사, 그 태도가 회사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베풀면 손해 아니냐고. 나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다만 그 시기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뿐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여유롭고 믿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그 순환을 압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줍니다. 나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이 질문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기업도 사람도 주는 만큼 성장합니다. 주지 않으면서 얻기만을 바라는 순간 흐름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언제입니까?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배려, 먼저 건넨 인사, 약속을 앞당겨 지킨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당신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는 손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입니다. 그 손이 움직일 때 운은 소리 없이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단순히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운이 흘러갈 방향을 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미래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이 결국 운명이 됩니다. 나는 늘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사업 제안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려움 앞에서 어떤 표현을 반복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말이 만든 현실 속에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방법을 찾아봅시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에 걸맞은 길을 찾아냈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암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 경영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삼성 방직 공장에서 한 엔지니어가 공정 개선에 실패하고 크게 낙담해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문제의 핵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말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단어는 이 회사에서 쓰지 맙시다. 불가능이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를 말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 안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시 해봅시다. 조금만 더 확인합시다. 라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 뒤 문제의 공정은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조직의 운은 말의 품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의 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말은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은 사람의 선택을 바꾸며 선택은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나는 임원회의 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의 수준이 곧 회사의 수준이다. 부정적인 언어는 조직을 무겁게 만들고 건설적인 언어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삼성이 여러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의 기술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 말 자체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회의의 시작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다만 방법이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한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의 공기가 사라지고 도전의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삼성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말이 생겼습니다. 불가능은 없고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말 하나가 사고를 바꾸고 사고가 행동을 바꾸며 결국 결과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운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은 타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숫자와 계획이 무너질 때도 이 말 하나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 능력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말은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는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의 축적이 운이 됩니다. 나는 이것을 말의 품질 경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성이 제품의 품질을 관리했듯 사람도 자신의 언어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평소 어떤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를 가두는 부정적인 말을 무심코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직은 부족하지만 배울 수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길은 있다. 그 한 문장이 사고의 방향을 바꾸고 그 사고가 당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믿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운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오늘 하루 긍정적인 말 5개만 의식적으로 써보십시오. 타인에게 건네도 좋고 자기 자신에게 해도 좋습니다. 그 말들이 당신 하루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가 쌓여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운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이미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막히는 순간마다 내가 되새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정직은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정직은 대개 느리고 손해를 보는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을 키운 힘은 거대한 전략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모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종종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자. 그러나 나는 그 말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여겼습니다. 오늘의 작은 거짓은 내일의 큰 거짓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수원 방직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품질 검사팀이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일부 제품에 불량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출하를 중단하면 손해가 상당했습니다. 임원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량을 회수했습니다. 당장의 손해는 컸지만 그 선택은 회사의 평판을 지켰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내왔습니다. 삼성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은 하지 않는 회사다. 이 한마디가 이후 삼성의 품질 제일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정직은 느려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느냐고. 나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신뢰는 유리와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일 수는 있어도 흔적은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실수는 숨기지 말고 바로 보고하라고.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거짓은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재고 수량을 잘못 입력해 큰 손실을 낸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고 말해줘서 고맙다. 그 용기 덕분에 우리는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회사 안에는 실수를 숨기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 경영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눈앞의 이익보다 옳음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반드시 신뢰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운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종종 정직한 사람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였고 누가 거짓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다만 그 길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다. 정직한 길은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신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몰락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숫자는 화려했지만 진실을 감추는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오래 살아남은 기업들은 대부분 불리한 사실일수록 더 빨리 공개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은 도덕 교과서의 문장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금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번만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정직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구하는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선택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정직하게 책임지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국 길을 내어줍니다. 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직한 태도를 오래 지켜온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통제를 꿈꿉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불안은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과 사업을 오래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끝내 계산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뒤에는 하늘에 맡겨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나는 준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은 분 단위로 나누었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숫자와 근거 위에서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은 언제나 찾아왔습니다. 전쟁, 환율의 급변, 세계 정세의 변화, 기술의 도약,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계산만으로는 완벽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가? 삼성이 방직과 식품 사업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 중 하나를 내려야 했습니다. 전자산업에 뛰어드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외국 기술에 더 깊이 종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본과 설비, 그리고 사람, 회사 전체 자원의 상당 부분을 전자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초기 제품은 불량이 잦았고 수출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실에 남아 수십 번 같은 계산을 반복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같은 질문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가? 그 질문에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나는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늘에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책임하게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 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안을 붙잡을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흐름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보이지 않던 길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자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만 기회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완벽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릴 때 두렵지 않았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결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유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고
조직을 지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라고. 그 다음은 하늘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노력의 끝에서야 비로소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1950년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충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에게는 늘 작은 길이 열렸습니다. 사업도 인생도 결국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 뒤에도 결과에 집착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반대로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오히려 당신 쪽으로 움직입니다. 조급함은 기회를 밀어내고 여유는 기회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몸으로 배운 운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결과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부터 흐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은 게으른 자를 돕지 않지만 끝까지 버틴 자를 반드시 지켜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별빛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태도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나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평생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돌아보면 그 운은 하늘에서 우연히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한 태도에서 조금씩 자라난 결과였습니다.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길로 출근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늘 감사로 열었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이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위기가 와도 과하게 흔들리지 않았고 기회가 와도 쉽게 들뜨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놀라지 않고 정돈된 태도는 흐름을 읽게 만듭니다. 나는 이것을 운의 바탕이라고 불렀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모든 사업이 멈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보려 애썼습니다. 이것 역시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흐름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경영 철학을 정리했고 사람과 조직에 대해 다시 공부했습니다. 훗날 삼성 경영의 토대가 된 생각들은 대부분 그 정지의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운은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자랍니다. 다만 조급한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준비된 사람은 그 시간을 자산으로 바꿉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운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고. 네가 매일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사소한 인사, 약속을 지키는 태도, 작은 정리 습관 하나가 결국 운의 방향을 정합니다. 삼성을 떠난 뒤에도 그 정신은 사람들 속에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신용은 생명이고 품질은 자존심이며 사업은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몸으로 배우고 실패와 성공 속에서 정리한 삶의 교과서였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늘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로, 정직으로, 성실로. 그 단순한 세 가지가 쌓여 결국 큰 흐름을 만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아침에 창문을 열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자세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히 사람을 대하며 마음을 흐름에 맡기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당신 편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차분하게 살아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참 운이 좋았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느낀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